EBS 영화사 정수행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시험 본 지금 당일입니다. 당일날 이렇게 라이브를 과목별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정말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진짜 당일날 힘든데 라이브 함께 하는 거 얼마나 또 참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채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틈틈이 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강의 중간중간에, 라이브 중간중간에 이야기 올려주시고요. 이 시험이 정말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다 어렵다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100점 받는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기본적으로 쉬울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수의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오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어려웠다고요? 막 유유유유 지금 막 채팅이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9월 모의고사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는 매번 나올 때마다 저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그걸 살펴봅니다. 수년째 같은 유형의 문항들이 동일한 번호에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수능까지도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소재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학 분야에서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좀 볼 수가 없는 것은요 철학 같은 것들. 이제 철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소재들은 배제가 됐으나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요 간접 연계 방식을 채택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우리 수험생이 처음 된 친구들은요 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정 유형에 간접적으로 바뀌어져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봤던 문항이 막 그대로 나오면서 이거 봤던 건데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계에 대해서도 내가 눈으로 봤던 문항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쉬웠다면은 또 수능에서 잘 본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고요. 어려웠다 그래도요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답률 타파합의를 통해서요 분석과 예측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요. 지난 시험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예측하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만 합니다. 다들 공감하지만 우리가 모든 시간을 영어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사실 다른 과목들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이쯤 되면은 제한된 시간을 투자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뭘 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이라면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난 수능부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수능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5개의 문항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수능부터 본다면요. 작년에 치러진 수능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항은 빈칸 유형, 그 다음도 빈칸, 그 다음은 문장 삽입 37번, 그리고 순서, 그리고 삽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36번, 37번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순서다. 그렇죠? 6월 모의고사입니다. 순서 문항, 그리고 빈칸 문항, 문장 삽입, 그리고 어법 하나 들어와 있고요. 빈칸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빈칸, 순서, 삽입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법만 약간 예외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그 문항들은 다 빈칸, 순서, 삽입 여기에서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법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요 빈칸, 순서, 삽입 이거 푸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법의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법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한 문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29번에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문제가 어떤 친구들에게는 등급을 가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법은요 늘 신경 쓰이잖아요. 자, 그리고 맞추면은요 당연히 등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쭉 한번 놓고 보면은
보기에 어떤 문법 포인트들이 나왔는가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정답이 되는 부분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분사, 분사구문, 그리고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 which, what, where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를 강조하는 거, 대명사, 부정사 이렇게 보기가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는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가 정답이었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는요. 이후에 조금 더 여러분들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오답률 상위 5개의 어법 문제가 들어갔었는데요. 포인트만 보면은 수동태, 저거 중학생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요. 여기에는 굉장한 어떤 구조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는 수일치, 그리고 늘 나오는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 대명사, 동명사 보기였고요. 9월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였습니다. 분사, 형용사, 부사, 수일치, 병렬,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인데요. 괄호치고 소유격을 적은 것은 소유격은 자주 나오는 보기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소유격이 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기존에 지금 치러진 수능과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어법 포인트가 완전히 막 신선하고 새로운 게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능의 어법은요, 한 10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문법 없습니다. 저희 수능 개념 강좌라던가 EBS-I에서 어법 강좌를, 수능 어법을 다루는 강좌를 조금이라도 들으시면은요, 한 번만 정리하시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간단한 포인트지만 구조를 가지고 함정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럼 수능에 지금 뭘 적어 놓은 거냐면은 이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기존의 어법 포인트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별은 친구가요. 어법 강의 지금 뭐 드릴까요? 그렇죠? 이거요. 딱 2, 3일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 저의 수능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수능 영어 기본 공식이라고요. 지금 바로 EBS-I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강좌들 중에서도 기출 어법만 다루는 강좌가 있는데요. 그게 한 10강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3개씩 들으면은 한 3일이면 끝나고요. 빨리 들으면 이틀에도 끝낼 수가 있는 분량입니다. 그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 딱 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는 진짜 동사라던가 대명사, 대동사, 수일치,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 병렬, 분사 이와 같은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다. 보기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진짜 동사 자리에다가 ing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패턴들이 지금 1년을 쭉 놓고 보면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요.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는 와, 뭐가 또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조금만 집중을 해볼까요? 반복적이죠.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는요. 매 시험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which, what, in which 이런 아이들은 수능에서도 적어도 보기로는 활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 다 합쳐도 지금 10개가 안 되거든요. 이 포인트들을 한 번만 정리하시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인트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로 이틀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다 완벽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왜 많이 틀리느냐? 특히나 지금 2024 6월 모의고사입니다. 얼마 전 치러졌던 이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렸는데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자, 이건 어떤 포인트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결국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수능 29번 어법 문제를 푸실 때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그 함정은 어떻게 빠지는 거냐면은 해석을 안 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어법 문제 푸실 때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해석합니까? 해석 안 합니까? 근데 해석을 안 하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해석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해석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in which 같은 것들, 이런 관계사에 관련된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in which잖아요.
in which 보이시죠? in which의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이 문장이 완전하냐? 기본적으로 굉장히 완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in which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 지금 해석을 하셔도요. 학생들은 준다 힌트를 뭐에 대해서 주느냐? What they need to remember.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 방금 해석 들으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해석이 멀쩡해요. 학생들은 준다 힌트를 뭐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요. 멀쩡하거든요. 자, 이때 기출을 공부한 친구는요. 이상함을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은 이게요. 딱 보면 무슨 포인트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give는 뭘 물어보는 것인가가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give 이거 지금 보통 동사에다가 이렇게 밑줄 치면은 수일치인데 설마 students랑 give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뭐 진짜 동사라면은 give 자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동사 자리가 맞아요. 이게 이제 함정이었던 겁니다. 이게 해석상 내용적으로 실험의 상황이고요. 이 실험의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게 아니야. 이 학생들은 피실험자이기 때문에 힌트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students are given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 정답을 알고 나면은 이게 지금 그냥 수동태 문제가 맞긴 맞죠. give가 아니라 수동태인 are given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요. 엄청난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구조만 보면 안 됩니다. 기본적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은요. 보자마자 이제 기초를 공부한 친구들은요. 파파팍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who's거든요.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이돌을 많이 아신다면은 딱 보자마자 어떤 그룹의 어떤 멤버가 뭐 신곡이 좋네 안 좋네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매일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거 보자마자 딱 느낌이 옵니다. who's를 썼네. 오랜만이다. 그리고 who's의 특징이 뭡니까? who's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음에 명사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뭐 그런 거를 약간 활용한 게 맞긴 맞아요. 이 result가 명사도 되긴 하거든요. 결과라는. 근데 이거는 명사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result from 무슨 걸로부터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거 동사입니다. 동사. 그렇다면 보자마자 틀렸죠. result from 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인구 과잉이라던가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성장으로부터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거 result가 동사거든요. 그렇다면 뒷문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who's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번 이런 어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출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맞추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6월에는 이게 어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지만 굉장한 함정이 있었으니까 이게 오답률이 높았지만 9월은요. 오답률 탑5에 끼지 못할 겁니다.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빈칸 순서 삽입 3일에서 3, 4 36, 37, 38, 39 여기서 승부가 결국 상위권은 날 거라는 거고요. 어법은요. 우리 특히 상위권 친구들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 기출에서 끝나거나 얘처럼 아니면은 앞선 문제처럼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간 질문 좀 답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조별빈 친구가요. 3등급 나올 것 같은데요. 수능까지 뭐 보면 될까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잘하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등급별로 뭐 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지만요. 저는 막 3등급 이게 보기만 해도 막 약간 울컥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뭔지 알죠? 뭐 세상은 1등급을 자꾸 얘기하지만 1등급은 극소수예요. 3등급 친구들 어려서부터 영어 되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막힌 친구들이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친구들 수능 전까지요. 일단은 그 20번대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주제 제목 나온 애들 있잖아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 필요가 있고요. 그걸 먼저 잡고 나서 빈칸 순서 삽입으로 가는 건데요. 혹시나 EBS 교재 다 안 풀어봤다면은 특히 수능 완성은 안 풀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진 문제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좋은 퀄리티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기출이 물론 도움이 돼. 근데 기출은 기시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봤던 것 같아. 뭐 그게 학교 시험 범위였든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든 이게 봤던 것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뭔가 그 생각 때문에 정답을 내가 제대로 못 찾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EBS 교재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실전 연습으로 꼭 이렇게 풀어주시라는 거고요. 유진 친구가 그럽니다. 고2입니다. 봐도 되나요? 라이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고3 선배들이 보면은 너무 부러워할걸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시간이 제일 큰 무기예요.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들도요, 또는 이제 N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절대 무기가 됩니다. 오랜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집중해서 이 시간 쓰면은 무기가 되거든요. 고2 때부터 열심히 하시면은 그거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떤 친구가 그래요. 26번 틀려가지고요. 89점이래요. 그래요. 참, 인생은 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입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문제 차이로 2등급 받았어. 나 1등급 필요한데 2등급 받았어. 그게 연습이었던 거야. 와, 너무 다행이죠. 실전에서는 90점 넘겨버리면 됩니다. 자, 친구들 열심히 또 채팅해 주시니까요. 조금 더 소통하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박별미 친구가요. 영어는 반복적으로 유형별로 많이 푸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다. 그러면 빈칸 순서 삽입만 푸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딴 것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들은요, 빈칸 순서 삽입만 푸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3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소위 양치기라고 하죠.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 괜찮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단어도 알게 되고요. 영어 문장 해석도 좀 더 잘하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문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집니다. 많이 공부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윤별은 친구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개념 강의를 다시 듣는 게 나을까요? 이제 물어봐요. 개념 강의면은 저의 그 어떤 수능 특강 같은 강의를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자, 요거는요. 그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사실 처음부터 꼼꼼하게 막 수능 특강 막 진짜 다 듣는다? 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막 내년까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 효과적인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야죠. 좀 어려운 유형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목적 같은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추는 거는 버려. 맞출 수 있으니까 자꾸 틀리는 유형들만 풀어보시고 그랬을 때도 맞추는 거는 이제 넘기는 겁니다. 틀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딱딱 콕 찍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EBS는 그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틀린 그 문항만 해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만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꼼꼼한 친구들은 정답을 분석하거나 해설 강의 볼 때도요. 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맞춘 거는 그냥 맞췄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운으로 맞췄든 뭘로 맞췄든 그냥 맞춘 거는 넘어가야 돼. 왜? 틀린 게 여전히 있으니까. 결국에는 운이 없든 실력이 부족하든 실수했든 틀린 게 여전히 있잖아요.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개 풀었어요? 10개 틀렸어요? 틀린 것만 보자고요. 5개 틀렸어요? 틀린 것만 분석하는 식으로 나가셔도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정빈 친구가요. 파이널 모의고사와 수능 특강 연계, 기출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뭐 문제집이 더 좋다 안 좋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유형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고요. 모든 문제집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쉬운 것들은 좀 지워내시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어려운 것들을 풀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연습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실전 모의고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연습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간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푸는 시간을 제외하고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그 감각을 익혀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 처음 수능 볼 거라면은 수능 감독 가보면 친구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하하 다 풀었다 하고 막 검토할까요? 아니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긴장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에서는 긴장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할 걸 한 번 더 해. 그러면 당연하지만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 같은 거 못 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연습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연습하실 때는요, 진짜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수능 성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시간 딱 재시고요, 듣기평가 하시고요, 모든 것을 연습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2등급 이상의 친구들을 위한 팁을 좀 가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2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그야말로 조금의 마지막 연습만 필요할 텐데, 결국 이들도요, 정말 영어 잘하는 건데 이게 89냐 90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오답률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린다면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빈칸, 순서, 삽입,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3개 틀리냐 4개 틀리냐 딱 그 싸움일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특히나 순서 삽입을 반드시 먼저 잡으세요. 빈칸은요, 여러분들 정말 한 개 틀린다면 여러분들은 33번, 34번 틀렸을 거야. 이거 먼저 잡으세요. 왜? 지문이 더 쉽습니다. 순서 삽입 먼저 다 잡으시고요. 빈칸은요, 한 개 틀려도 1등급 무조건 나오잖아요. 2개, 3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옵니다. 빈칸 고난도는 정말 틀릴 수 있어. 그것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먼저 다 잡으시고요.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정말 까다로운 지문들, 그런 것들을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주제 파악하면서 푸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순서 삽입은요, 진짜 장담합니다. 내가 영어 잘하는데 자꾸 틀립니까? 36, 37, 38, 39 틀려요? 이거 해설 강의 한 편만 보세요. 진짜로. 그것만 봐도 돼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번 모의고사 틀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꼭 해설 강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논리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3에서 4등급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온 걸 알고 있거든요. 뭐 3등급 하면은 누구는 뭐 영어 못한다고 막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보상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먼저 조금 다르죠. 주제나 제목으로 먼저 기본을 다지셔야 됩니다. 아까 채팅 보니까는 20번대 요즘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친구들 정확해. 지금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운 건 뭐다? 소재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도덕성 뭐 이런 거 다루거든요. 도덕, 윤리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특히나 이제 주제나 제목 유형 있잖아요. 23번, 4번 이런 아이들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잡으시라고요. 이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삽입은 지문이 쉬워요. 그러면 내가 요령만 터득하면, 근거만 딱 잡아내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제일 마지막에 가자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 3, 4등급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근데 빈칸만 계속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빈칸 말고도 나머지도 많이 틀려요. 근데 문제의 난도 위계상 빈칸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쉬운 거부터 다 잡아야 돼요. 빈칸 4문제 빼고는 다 잡잖아요. 그러면 2등급 나오잖아요. 빈칸 다 틀려도 3, 4등급이 아닙니다. 2등급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빈칸 빼고 다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막 31번 빈칸 문제 너무 어려워서 막 거기서 고민하고 시간을 쓸 이유가 없어요. 버릴 건 버려도 됩니다. 빈칸 틀려도 2등급 이상이 충분히, 또는 1등급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별은 친구가 빈칸 너무 어려워서 막 거의 포기하고 갔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 1, 3, 4 구간에서 너무 어려워,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망했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버릴 건 버린다, 냉정하게 이거 버리고도 난 다 맞춰서 1등급 찍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오케이? 쉬운 거를 먼저 잡는 루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쉬운 것들부터 주제 제목 다 잡고 순서 삽입 다 잡고 빈칸만 딱 남겨두고 저거는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1등급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로 막 빈칸 보면서 좌절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5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힘을 좀 많이 내면은 좋겠어요. 정말로 공부가 많이 어렵고 답답할 겁니다. 그게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처음에는 재미없고 힘들어요.
게임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또 소시적인 게임 많이 했을 텐데 게임도요. 그 재밌다는 게임도요. 초반에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좀 소시적인 게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재밌다는 그 게임 있잖아요. 못해요. 처음에는 재미없어. 왜? 나는 모르거든. 난 못하거든. 막 온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게임을 해도요. 난 첫날, 일주일, 한 달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나는 지기만 하고요. 모르니까요. 그걸 넘어서서 좀 잘하게 될 때부터 탄력이 확 붙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공부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재미없어. 아니, 재밌다는 게임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좀 없는 편이 공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재밌어진다. 영어는요, 여러분들 잘하게 되면은 인생에서도 무조건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5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이렇게 갑니다. 듣기 평가부터 다 맞자 이거예요. 어떻게 공부한다? 대본으로 공부하자. EBSI의 기출문제 사이트 거기 카테고리 가시면은 듣기 대본들이 다 있죠.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계속 공부해 주세요. 거기에 모르는 표현들, 모르는 단어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많이 틀리면서 고득점을 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먼저 잡자고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고난도 다 비워, 지워. 그리고요. 쉬운 것들, 목적, 분위기, 신경, 요지, 주장, 주제,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맞춰 나가는 거고요. 독해하면서 단어 한 개 꼭 병행을 해주세요. 결국 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문의 주제를 어떻게든 내가 파악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읽고 나서 뭔가 모래알이 흩어지듯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무슨 뜻일까? 그래도 무슨 주제일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김별익 친구가요. 단어 암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반 친구들 뭐 이름 다 기억하시잖아요? 왜 기억합니까? 기억하기 싫어도 머리에 들어오죠. 왜?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내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계속 보잖아요. 결국 양치기나 독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암기가 이런 거잖아요. 조금 공부하고 혹시나 내가 많이 이렇게 잘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1년에 딱 한 번 만난 그 친구 이름을 내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 기억은 결국 자주 보고 반복하면은 기억이 되거든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잘못 외우고 있으니까 영단 암기가 안 되는 거 아닐까? 또는 내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닙니다. 많이 보면은 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쉬우십니까? 예, 여러분들과 저는 해설 강의에서 만날 수 있고요. 저는 뭐 인터넷상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갈 거고요. 적어도 수능 날까지는 제가 같이 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허수 친구가요 물어봐요. 마지막까지도 이런 질문하는 태도 너무 좋습니다. 단어 외울 때 예문을 같이 봐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억은요 반복도 반복이지만 머릿속에 탁 하고 불꽃 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 중에서도요, 반 친구들 중에서도 빨리 이름이 외워지는 경우는 뭐냐? 이름이 되게 독특하거나 이 친구랑 나랑 뭐 싸웠거나 예를 들면 학기 초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친구는 기억이 제일 먼저 나잖아요. 왜? 뭔가 자극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어 외우실 때요, 그냥 막연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까먹습니다. 오케이? 외우실 때 예문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외워주시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유명한 말이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명언 참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그 명언이 가슴속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뭐 이런 말, 뭐 끝날 때까지 끝날 거 아니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꼭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정말 수능 전날까지도 물고 늘어지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수능 날까지 그런 마인드로 같이 갈 거고요. 불안하시다면 강의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라이브 감사합니다. 남은 강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